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홍범도 장군과 이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으로 홍범도 장군과 정율성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역사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있겠느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발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윤기찬 대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흉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아마 정율성 관련해서 얘기겠죠. 지금 그러니까 신냉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신냉전 시대에 역사적 사실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재 국제 정세에 비춰볼 때 우리의 대응하는 세력,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은 맞잖아요. 네네. 공산주의 전체 세력은 맞기 때문에 국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국토방위를 숙명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국군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어찌 보면 격리하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흉상을 굳이 그런 논란이 있는 분을 세워둬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독립군 활동에 대한 공적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 흉상에 설치된 장소가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에둘러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요 이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한참 이념 공방이 불붙은 와중에 이제 나온 발언이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요? 대단히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념 논쟁을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사실 국민 통합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을 이렇게 나눠서 갈라치기 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사실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념 논쟁을 붙이는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의 문제라든지 윤석열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정 무능과 경제 민생이 나빠진 것들을 지금 물타기 하려고 이렇게 이념 논쟁을 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 침탈하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함께 겪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91년 구소련에 붕괴된 이후에 냉전은 종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부터 해서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적인 그 방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그 가치 중심의 진영 중심의 외교로 이제 바꿨죠. 그와 관련된 것도 사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라든지 국민의 동의나 설명이 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생략된 채 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저는 그 대통령이 나서서 철진한 이런 색깔론이라든지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익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념 논쟁을 부추긴다는 보다도 제가 내용을 쭉 들어보면 본인의 소신과 정치적 배경 이런 거가 아니라 소신과 신념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기서 말한 이념은 사실은 헌법이에요. 헌법상의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념을 부추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념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념 논쟁을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념 논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이념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독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 사회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지향하는 바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뭔가 잣대를 정확히 갖고 보면 다 보이는데 이것이 그때 역사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 교체를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한참 독립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때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옳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도 사실은 적이 아닌 거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이런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념적 갈등 계속 이게 나가는 것이 그런 이념을 갖고 오히려 보기 때문이에요. 철저한 이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것들.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따라서 국민 통합을 하려면 그 전제가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또 다른 이념의 틀로 다 모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 통합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 통합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전제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가 부정합니까? 그 다 동의하는데 왜 하필 앞에 나머지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쪽에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표현하면서 마치 전 정부나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부정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니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 우리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 내에서 시민사회라도 어떤 단체라도 전체주의적 세력과는 우리는 결별하겠다, 손을 안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정강 목사 이런 얘기 나올 때 국민의힘 보고 그랬잖아. 왜 거기 결별 선언 안 하냐. 왜 아니라고 표현 못하냐. 아니라고 왜 말 못하냐. 똑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이지 만약에 두 가지를 놓고 이게 원래 대비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적이라는 것이 공산 전체주의는 이렇게 대별된다라고 설명할 때 끌어다 쓴 표현인데 민주당은 왜 이걸 본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토를 나야 되니까.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념 강조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이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해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념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이제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이 대표 행보는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건지를 말씀 먼저 해주시고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친일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그걸 공산주의자로 매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 이런 논란들도 보면 그거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을 좀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그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뭐 그 동해를 일본해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일본에다가 굴종적인 외교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비판들이 국민들한테 있는 그런 와중에 독립투쟁을 항일 독립투쟁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그 육사에서 철거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논쟁들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런 겁니다.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굳이 그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에서 그 독립투사에 대한 말들 언급이라든지 과거에 그 강제 일본이 침탈했던 그 역사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히려 공산주의 얘기들로만 계속해서 일관돼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을 좀 갈라치게 하고 나누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그 비판을 제가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이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대통령이 국민통합적인 관점으로 좀 복귀해달라. 그리고 그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 의미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전 방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방문에 대해서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묘역에 간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뭐 여론이 그렇게 분분하니까 거기에 이제 편승하시는 의미도 하나 있는 것이고요. 저것이 다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흉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문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도 그런 호재성인 것이죠.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찌 보면 저것은 홍범도 장관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조를 하면서 본인의 당내 어려움을 좀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득의 소재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일정을 조정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은 사실 정쟁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사에 자율적 권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육사에서 볼 때 이것이 우리 장교들 교육에 지장을 주겠다 싶으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독립 유공자로서의 지위나 어떤 국민적 품평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정치권에 갖고 와가지고 정쟁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폄훼가 된다. 좀 그래서 이것은 육사나 군 당국에 맡겨서 재량의 범위 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전하든 이전하지 않든. 예.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재량의 범위 내에서 육사가 설치한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육사한테 맡겨야지 왜 그걸 이전하지 말라 이렇게 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고. 예.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국군 창설이 48년도 8월 15일 날 됐거든요. 그때 설치된 걸 옮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해 50년에 6.25가 터졌어요. 근데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북한이 남침을 해왔단 말이죠. 무수한 국민이 죽었습니다. 그게 소련제 탱크였어요. 소련제 대포로 무장하고. 네.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이걸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군 육군 사관 학교에 그것도. 네. 그래서 저는 설치할 때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이고 그 의도에 비춰보면 지금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논란이 있죠. 이것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율성 이 기념공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광주 지역 보훈 단체들 또 5.18 단체들 광주시청 앞에 다 모여서 반대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릴 계획입니다. 참 이것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예. 지금 이렇게 저 서글픈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정율성이란 분은 한중수교 93년도에 한중수교 때 한중수교의 상징으로 이제 부각돼서 네. 그 당시부터 뭐 한중 간의 문화교류가 20년 전부터 있었고 또 정율성 도로도 지금 이미 고향인 광주에 만들어져 있고 네. 또 국제음악제가 계속해서 매년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것을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그냥 한중 관계의 그 상징 그리고 한중 문화 교류의 상징 그리고 그 역사 그 자체를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6년 전부터 이미 역사 문화 공간 조성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이미 예산 집행까지 다 끝나서 올해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다시 이것이 이념의 잣대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의 상징이란 거기다 이제 방점을 찍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5.18 단체도 마찬가지고 보훈 단체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런데도 강기정 시장이 계속 이념 공세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여기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대중 가수들도요. 세계적인 대중 가수들도 자국에 대해서 평을 악하게 하면 네. 들고 일어나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분이 공산주의자 이러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 6.25 때 내려와서 뭐 저 응원단장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국민께 총칼을 잘 겨누라고 고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도망가가지고 1.45 때 다시 내려와서 문화재를 갖고 왔다는 또 이런 혐의가 있어요. 예. 아니 이런 분이 이게 문화 활동입니까? 그 문화도 정도껏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에 저런 해를 끼친 저분이 문화한가요? 뭐 행진곡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론이 없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예. 이념인의 잣대 갖고 본다. 이렇게 평가할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예. 근데 이것도 저도 좀 말씀드려야 예. 되는데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된 것이고요. 예. 이 정일석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의열단 활동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 기여를 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중국 인민군과도 이제 작곡을 해서 3대 음악인으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에서 예. 한국과 중국과의 두 가지 역사에 같이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예. 한중수교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는 덧붙일 것은 이것이 국가 사업이 아니라 예. 그분의 고향인 광주의 지자체의 사업이라는 그 측면도 지금 종합해서 이렇게 바라볼 그 시각의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저는 옳고 그름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예요. 예. 그 결국은 국가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업인 거고 광주 시민의 세금은 대한민국 세금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귀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귀화했어요. 할 거 다 하고 나서 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 이게 그다음 노태우 정부에서 뭘 시작했다고 하는데 모르고 했겠죠. 예. 만약에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건
되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이게 의견이 나눌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하고 또 이 정일성과는 좀 같이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르다. 여기는 의견이 다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어제 마무리가 됐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입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이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로 앞에 둔 것 같습니다.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168분의 국회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난파선 표류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주어를 바꾸면은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수사로 쓰신 말씀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현재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뭉치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이긴다. 현재 그대로 가도 이긴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뭔가 혁신의 필요성도 없다. 변화의 필요성도 없다. 오로지 현재 지도부 체제로 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이 대표가요, 의원 전원이 똘똘 뭉치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본인 거취에 대해서 이견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야당 탄압, 표적 수사성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응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와중이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의 수사와 기소들이 잇따르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손방망이 처벌로 일관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분열하지 말고 잘 단합해서 통합해 나간다고 하면 그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맞서고 당이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단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이 계파 갈등 여전합니다.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또 이상민 의원 다른 시각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거를 자꾸 거부를 한다는 둥, 그럼 다시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라는 둥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모양이 구차스럽습니다. 당내에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포갑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의견의 기류는 어때요?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도 방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니까. 자, 비명계 이상민 의원 이 대표가 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부결을 원한다는 의심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반대되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자제를 시키는 것이 맞죠. 본인은 국민께 공언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도 체제에 대해서 대항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정책의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 그분의 방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이제 넘어올 것 같아요. 예상은. 그렇다 보면 친명계와 비명계들은 어떻게 지금 당내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단합되어 있는 것이 저 주류적인 입장인 거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친명 비명을 떠나서 공통된 주장은 뭐냐면 윤석열 검찰이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지 말자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고 그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 청구서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을 분열과 갈등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의도에 민주당이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의도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일 출석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한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30일 날 언론을 통해서 출석해달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예. 이재명 대표가 8월 24일 출석하겠다 요청을 했죠. 예.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제 다시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 회의가 없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예. 출석하겠다 했더니 다시 9월 4일 날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9월 4일 날 통지를 한 이유가 어제죠. 29일 날 이하영 재판에 이하영의 진술을 보고 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는 그런 취지다라는 그 내용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었는데 예. 그 어제 재판 또한 또 변호사 선임권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럼 9월 4일 날 소환하는 것 자체도 이제 무의미해졌다. 검찰의 논리나 명분이 이미 탄핵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청했던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로 조율해서 소환하면 될 것이다. 안 나간다고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4일은 안 나간다? 이미 9월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는 안 했고 이제 논의 중이지만 이미 네. 9월 11일 이후에 그 얘기를 한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